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의회를 방문하고 이어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주최하는 공식 환영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그레이스 맹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추방 위기에 몰린 메부니 지원자들을 보호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27일 발생한 A전철 탈선 사고의 원인은 철로 조각을 고정시키지 않고 방치한 인재로 밝혀졌습니다. 앞으로 국내선뿐 아니라 미국행 항공기와 승객에 대한 보안 검색이 더욱 강화됩니다. 올해도 전국적으로 화려한 불꽃놀이가 펼쳐질 예정인 가운데 뉴욕, 뉴저지에서도 곳곳에서 불꽃놀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미국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이 시간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주최하는 공식 환영에 참석하고 있는데요. 오늘 오전에는 미 의회를 방문해 상하원 지도부와 만남을 가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한미동맹, 북핵, 한미 FTA 등 주요 관심사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보도에 김지수 기자입니다. 방미 이틀째인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미의회를 찾아 하원과 상원 지도부를 잇따라 만났습니다. 하원 간담회에는 폴 라이언 하원 의장을 비롯해 낸시 펠로시 민주당 원내대표 등 8명의 의원이 참석했고, 상원 간담회에는 미치 매코넬 공화당 원내대표와 찰스 슈머 민주당 원내대표 등 12명의 의원이 참여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미의회가 한미동맹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해준 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우려를 표명하고 한미 양국이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면서 미 의회 차원의 다양한 한반도 관련 입법 활동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공조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한미 FTA의 긍정적인 효과를 설명하면서 미 의회 차원의 초당적인 지지를 요청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저녁에는 백악관에 열리는 공식 환영 만찬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취임 후 외국 정상 부부가 참석하는 첫 번째 만찬입니다. 내일은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양국이 어떤 합의점을 찾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BN 뉴스 김지수입니다. 그레이스 맹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입대 취소 검토에 따라 추방 위기에 몰린 메부니 지원자들을 보호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나라와 약속한 것이며 이들을 보호하는 것이 미국을 더욱 위대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호소했습니다. 국방부가 메부니 프로그램을 통해 미군에 입대한 1,800여 명에 대한 입대 결정 취소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26일 맹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국방부의 메부니 프로그램에 의해 입대 허가를 받고도 입대 취소 검토에 따라 추방 위기에 직면한 지원자 1,000여 명에 대해 이들을 추방해서는 안 된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맹 의원은 지원자들은 미국 시민을 보호하겠다며 입대 신청을 했고, 국방부 이들과의 약속을 존중해야 한다며 메부니 프로그램을 통한 군 입대자들이 시민의 안전을 위해 봉사하고 그 의무를 마친 뒤 이 땅에서 계속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미국을 더욱 위대하게 만드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메부니 프로그램은 다카 대상자나 비자 소지자에게 입대를 전제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제도지만 최근 국방부 내부 문건에 따르면 국방부는 메부니 지원자 1,000여 명의 입대 취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들에게서 잠재적인 보안 위협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중 1,000여 명은 현재 체류 신분이 없는 상태로 입대 결정이 취소되면 즉각 추방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27일 발생한 A전철 탈선 사고의 원인은 인재로 밝혀졌습니다. 사고 전날 같은 지점에서 선로 교체 작업을 하면서 남은 철로 조각을 고정시키지 않고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MTA에 따르면 전철 탈선 사고가 일어난 전날 같은 지점에서는 낡은 선로 교체 작업이 진행됐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다만 작업 후 쓰고 남은 철로 조각을 선로와 선로 사이에 놓아 보관하는 관행은 인정되나 이 경우 반드시 볼트로 고정시켜 움직이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이번엔 그렇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고정되지 않은 철로 조각이 탈선을 일으킨 직접적인 원인이었던 것으로 조셉 로타 MTA 회장과
로니 하킴 사무총장 권한대행은 28일 공동성명을 통해 밝혔습니다. MTA는 이번 사고를 수리작업 관리자들의 부실한 감독에 의한 인재로 판단하고 해당 구역선로 교체 작업 등에 투입됐던 슈퍼바이저 2명을 정식 징계 심의가 열릴 때까지 잠정 무급 전직 조치했습니다. 그러나 수리직원 노조 측은 정확한 사고 경위 조사가 끝나기도 전에 작업자들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다며 반발했고 전철선로 슈퍼바이저 협회도 같은 이유로 MTA를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한편 사고 다음 날 오전부터 A, B, C, D 전철 노선은 정상을 되찾아 현재 엄청난 지연 사태가 이어질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큰 차질 없이 정상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으로 항공 안전 조치와 함께 미국행 항공기와 승객에 대한 보안 검색이 더욱 강화됩니다. 새 항공 보안 대책은 105개국, 280개 도시, 180개 항공사에 적용됩니다. 28일 연방국토안보부는 새 항공 보안 대책을 발표하고 미국으로 들어오는 항공기와 승객에 대한 검색 절차를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외국 항공사의 공항과 항공기 주변은 물론 승객에 대해 한층 강화된 검색 절차가 도입됩니다. 또한 자체 항공 안전 조치도 대폭 강화됩니다. 국내 항공에 대해서도 같은 조치가 취해지며 폭발물 탐지견 확대와 첨단 검색 시스템 확대, 안전구역을 확대합니다. 국토안보부는 우선 피닉스 스카이 하버 국제공항의 한 검색대에 컴퓨터 단층 촬영 장치 스캐너를 처음으로 도입한 뒤 강화된 검색 절차를 세부적으로 알릴 예정입니다. 이번 새 조치는 105개국 280개 도시 180개 항공사에 일평균 2천여 편의 비행기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국토안보부는 새 보안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항공사에 대해서는 랩탑 등 전자기기의 반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새 보안 조치를 이행하는 항공사에 대해서는 기존의 전자기기 반입 금지 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에 장기간 억류됐다가 의식불명 상태로 송환된 후 숨진 미 대학생 오토 원비어 사망 사건과 관련 강한 대북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미국은 북한에 어떤 형태로든 행동을 취해야 한다는 여론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9일 USA 투데이가 서퍽 대학과 공동으로 24에서 27일 등록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전화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49%는 트럼프 행정부가 원비어 사망과 관련해 북한을 벌하기 위해 행동을 취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했습니다. 응답자의 3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고 나머지 16%는 결정하지 못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행동을 취해야 한다는 응답자의 3분의 2가량은 더 강력한 경제 제재가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10명 중 4명은 미국이 북한 여행을 금지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군사적 행동을 고려해야 한다는 응답은 17%에 그쳤습니다. USA 투데이는 미국인들이 트럼프 행정부의 행동을 촉구하면서도 군사적 위협을 가하는 것에는 주저하는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 설문 참가자는 군사적 행동까지 감행한다면 실수가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클린턴 행정부 시절 대북 특사로 활동한 웬디 쇼먼 전 국무부 정무차관은 USA 투데이에 북한에 벌칙을 가하기 위한 단계를 밟아가야 한다며 더 포괄적인 전략, 가능한 수단을 고안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뉴저지주 유급 간병 출산 휴가 법안이 확대됩니다. 법안은 주의회 상하원을 모두 통과하고 주지사 서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26일 주 상하원은 뉴저지 유급간병 출산휴가 보험제도의 확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법안은 휴가 기간을 현재 최대 6주에서 12주로 확대하고 보험급여는 주당 최대 633달러에서 932달러로 인상했으며 대상도 형제나 조부모, 손주, 배우자, 부모까지 확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법안의 의무화를 20인 이상의 기업으로 확대했습니다. 현재는 자녀나 부모, 배우자, 동거인 등에 한해서만
건강상의 이유가 발생할 경우 유급휴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50인 이상 기업에 한해서만 의무화가 주어졌습니다. 주의회는 실제 필요에 의해 제공되는 휴가 기간이나 급여, 범위 등이 제한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법안은 이로써 크리스티 주지사의 서명을 기다리게 됐습니다. 하지만 크리스티 주지사는 법안의 확대로 고용주들이 큰 부담을 가질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측은 가족 건강 악화나 출산 시 충분한 휴가와 급여를 제공하는 것은 오히려 근로자의 업무 능력을 높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현재 프로그램 운영 비용은 주내 사업체에서 일하는 근로자 급여의 일정 부분을 공제해 충당하고 있는데 그간 쌓인 기금이 많아 재정 문제도 없다는 입장입니다. 가장 많은 성조기와 핫도그가 팔리며 7천만 명이 바베큐를 즐기는 날 독립기념일입니다. 올해도 전국적으로 화려한 불꽃놀이 축제가 펼쳐집니다. 뉴욕은 전 세계적으로 구경거리인 메이시스 불꽃놀이, 뉴저지에서도 곳곳에서 불꽃놀이를 보실 수 있습니다. 2017년 7월 4일 241번째 독립기념일입니다. 세계 최대의 규모를 자랑하는 메이시스 불꽃놀이는 7월 4일 오후 9시 25분부터 맨해튼 24에서 41 스트리트 구간에서 펼쳐지며 이스트리버에 정박한 총 5개의 바지선에서 25분간 폭죽을 쏘게 됩니다. 퀸즈 지역에서는 아스토리아 지역개발연합이 29일 오후 7시 30분부터 9시 40분까지 아스토리아 팍에서 불꽃놀이와 함께 다양한 축하 공연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브루클린 코니 아일랜드에서도 30일 오후 9시 30분부터 보드워크 주변에서 대규모 불꽃놀이 행사를 열 예정입니다. 독립기념일 하루 전인 7월 3일에는 오후 7시에서 오후 9시 브롱스 소재 코앞시티에서 2시간 동안 화려한 폭죽이 터질 예정입니다. 롱아일랜드 몬탁 엄브렐러 해변가에서도 같은 날 오후 9시부터 불꽃놀이가 진행됩니다. 독립기념일 불꽃놀이는 전국 어디에서건 즐길 수 있으며 뉴저지 버겐 카운티에서는 리치필드 타운 쉘러 블러바드 선상, 테너플라이에서는 루즈벨트 커먼 공원, 레오니아 오버팩 공원 등지에서 오후 9시부터 대규모 불꽃놀이 행사가 펼쳐집니다. 한편 매년 독립기념일 워싱턴 DC의 대형 잔디광장 내셔널몰에서는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 불꽃놀이는 물론 미국의 독립을 기념하는 음악회를 즐깁니다. 화려하게 펼쳐지는 독립기념일 불꽃놀이로 해마다 사고를 당하는 사람이 10,0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가 폭죽의 위험성을 알리는 영상을 공개하며 사고 예방에 나섰습니다.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불꽃놀이 관련 사고로 응급실에 실려간 사람은 무려 11,0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폭스뉴스는 28일 이 중 3분의 2는 7월 4일 독립기념일을 전후에 터뜨린 폭죽에 부상한 사람들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는 6월 20일에서 7월 20일 한 달 동안 매일 평균 250명이 폭죽 부상으로 병원 신세를 졌다고 전했으며 가장 많은 부상은 손가락이나 손바닥 화상으로 나타났습니다. 폭죽이 너무 일찍 터지거나 옆으로 폭발하는 등 폭죽 제품의 오작동으로 부상을 입는 사람은 전체의 67%를 차지했습니다. 불꽃놀이로 인해 목숨을 잃는 경우도 매해 10명 내외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에는 다른 곳에서 날아든 폭죽이 일으킨 화재로 2명이 사망했습니다. 한편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는 27일 일리노이, 오하이오, 버몬트, 위스콘신주에서 판매된 TNT, 레드, 화이트, 블루 스모크 불꽃놀이 세트에 대해 예기치 않게 폭발할 수 있는 결함이 발견됐다며 전량 리콜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안락사 허용 법안이 발효된 이후 6개월 동안 111명이 죽음을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캘리포니아 보건국의 보고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캘리포니아주에서 안락사 허용 법안이 발효된 이후 6개월 동안 의사들이 발급한 안락사 승인 소견서는 191개로 이 가운데 111명이 처방받은 약물을 투약해 안락사를 선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안락사를 선택한 111명은 대부분 60세 이상의 노인으로 이 가운데 77%는 말기 암 진단을 받거나 루게릭병, 파킨슨병 등 불치병을 앓고 있는 시한부 환자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인종별로는 백인이 89.5%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아시안이 5%, 라티노가 3%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대해 수잔 칼라멘테스 에그맨 캘리포니아주 하원 의원은 현재까지도 안락사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며 올 가을쯤 청문회를 열어 안락사 허용 법안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캘리포니아주의 안락사 허용 법안은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됐으며 오는 2026년까지 한시적으로 발효됩니다. LA시가 불법 자동차 경주를 근절하기 위해 처음으로 특수 제작된 럼블 스트립을 설치합니다. LA시 당국은 지난 2015년 불법 자동차 경주 사고가 있었던 카노가 애비뉴와 토펜가 캐년 블러버드의 플러머 스트리트 지역에 럼블 스트립을 설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럼블 스트립은 노면에 홈을 파고 도로의 표면을 더 거칠게 만들어 자동차가 지나갈 때 소음과 진동을 발생하도록 하는 도로 장치입니다. 이에 대해 미첼 잉글랜더 LA시 의원은 럼블 스트립 설치로 도로에서의 불법 자동차 레이싱을 차단하는 한편 앞으로 이 같은 과속 방지를 위한 제한 장치 설치 지역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미주 한인회 총연합회가 또다시 두 개의 단체로 나뉘어졌습니다. 미주 총연조정위원회는 24일 임시 총회를 열어 현 김재권 회장의 총회장 직무를 정지시키고 제27대 회장으로 박균희 전 이사장을 선출했습니다. 미주 총연은 수년 전부터 서로 법적 소송을 벌이는 등 잦은 분기로 미주 동포사회의 지탄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한인으로는 처음으로 뉴욕시 주류구 커미셔너에 임명됐던 케빈 킴 변호사가 7월 1일부터 뉴욕 시립대 이사에 임명됐습니다. 한인이 큐니 이사로 임명된 것은 김 변호사가 처음입니다. 서울에서 태어난 김 변호사는 스탠퍼드 대학에서 동아시아학을 전공했으며 이어 컬럼비아 로스쿨을 졸업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교육 기회를 찾는 모든 이들에게 세계적 수준의 교육이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뉴저지주 검찰이 내달 28에서 29일 양일간 총기 반환 행사를 실시합니다. 총기 관련 범죄를 줄이기 위한 일환입니다. 캠든 페리 애비뉴 소재 안디옥 침례교회와 트렌튼 프렌드십 침례교회, 뉴욕의 그레이터 아비시니안 침례교회 등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에 진행됩니다. 총기를 반환할 경우 최고 $200를 지급하며 샷건과 라이플 총 등을 반환할 경우에는 $100가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29일부터 뉴욕시 야외 공공수영장들이 일제히 개장합니다. 폐장은 9월 10일이며 퀸즈 소재 야외 수영장은 아스토리아 팍, 포트 토론풀, 마리큐리 팍, 윈드 뮬러 팍, 피셔풀, 키셀 윌리엄스 팍, PS 186 플레이그 라운드풀 등 총 7군데입니다. 오전 11시부터 오후 7시 문을 열고 수영장을 청소하는 오후 3시에서 4시에는 수영장이 일시에 폐쇄됩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금요일은 대체로 맑겠고 간간히 흐린 날씨에 다소 바람이 불겠으나 후덥지근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90도, 섭씨 32도, 밤 최저 기온은 75도, 섭씨 24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도 후덥지근한 날씨에 가끔 흐리겠습니다. 일요일은 대체로 흐리겠고 곳에 따라 번개도 치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